네, 이번 시간에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모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챕터 3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내셔널 인컴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경제원론 시간에 거시 경제원론 시간에서 배웠던 GD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가 뭔지 다 알죠? 우리 거시 경제원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건 챕터 2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챕터 2의 내용, 이게 제가 따로 챕터 2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제원론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챕터 3으로 이제 바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복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챕터 2에 가셔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경제원론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GDP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 GDP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나라에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인데, 그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물건이 이제 거래되고 판매되었던 그 상품, 이 제품,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인 거죠. 다르게, 그래서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팔았던 그 액수가 이 GDP가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이게 내셔널 인컴,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국민 총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지출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 나라 전체 내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말해서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챕터의 주된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전체 생산량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 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생산을 하려면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무에서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을 만드는 어떤 재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기계나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혹은 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동 시장, 그 다음에 자본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의 노동 시장은 무수히 많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종류의 노동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대졸생 노동시장도 있지만 그걸 또 쪼개면 그 중에서도 금융권, 공무원, 그죠? 아니면 제조업, 중소기업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어떤 시장들에 대해서 시장마다 시장이 다 다르니까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균형 가격, 그게 생산 요소 가격이 결국 균형 가격, 노동시장의 균형 가격은 뭐겠습니까? 임금이겠죠. 그 임금이 다 다르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배우는 이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단 하나의 노동시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노동시장이 있으니까 그 노동시장의 균형 가격은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균형 가격이 있는 거고, 그 균형 가격을 다르게 얘기하면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자본시장이 있는데 치킨 기계 만드는 시장, 자동차 만드는 시장, 피자 기계 만드는 시장,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지. 커피 기계 만드는 시장, 이런 시장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들 중에서 딱 이제 그 모든 시장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제 압축해서 추상화시켜서 단 하나의 자본 시장이 있다고 이제 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도 무수히 많은 상품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있는 상품 시장, 그 GDP 시장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하고 볼 겁니다. 이제 그런 생산 요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한 나라에 있는 전체 소득이 어떻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이슈가 최근에만 이슈되는 게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1%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나머지 99%의 소득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소득 불평등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소득 불평등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의 격차가 심해지는 게 이제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그 소득이 어떻게 이제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걸 살펴보려면 앞부분에 대한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결국은 물건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냐 그러면 만들어진 물건이 결국은 누가 사는지, 물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수요를 결정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품 시장, 한 나라 거시 경제의 전반을 이루는 상품 시장 균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경제 전반에 특정 부분을 쪼개가지고 특히나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부분과 상품 시장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각각의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나라 경제의 지금 생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 챕터를 공부하면서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이제 내용입니다. 요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하는 게 모형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모형은 클로스드 이코노미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수출 수입, 우리나라 지금 수입 많이 하죠, 그죠? 수출 없고 수입 없는 그런 이코노미를 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이코노미가 아니고 클로스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출과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한 나라 내에서의 경제 활동만 저희가 이제 살펴볼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클로스 이코노미를 가정하는 거고, 두 번째 마켓 클리어링 모형을 가정할 겁니다. 이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 퍼펙트 컴피티션을 저희가 이제 가정할 겁니다. 퍼펙트 컴피티션을 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상품 균형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 암묵적으로 퍼펙트 인포메이션도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시장 경제 모형에서의 가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클로스드 이코노미 가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플렉서블하다고 가정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시경제학에서 단기에는 뭐 가격이 픽스드 될 수도 있죠. 근데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아주 잘 작동된다고 저희가 가정한다는 겁니다. 프라이스가 플렉서블하다고 하는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 조정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어떻게 된다?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저희가 가정한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잘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코노미가 녹는 이코노미를 다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결정 사항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10년 사이의 어떤 경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기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면 뭐 대부분의 어떤 충격 위험면, 경제 충격 위험은 다 이제 흡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지금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이코노미 인더 롱런이라고 가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죠. 그러면 그로부터 2018년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19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는데 그러면 2019년까지 그 금융위기에 대한 영향이 다 이제 조정이 되었겠죠.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경제가 작동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에서의 장기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 팩터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 있고,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상품의 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크게 이제 나오면 뭐 상품 시장, 그와 유사한 게 노노멀 펀드 마켓입니다. 자금 시장. 이거는 상품 시장, GDP 마켓, 자금 시장, 여러분들 파이낸셜 마켓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이제 한 4개 정도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 네 가지 시장, 네 개 시장을 살펴보면서 한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산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이 생산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만들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려면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재료 말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뭐 하는 모형에서는 그 재료는 이미 잘 들어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재료 외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 캐피탈, 다른 하나는 네이버, 노동.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장비, 툴이라든지 기계 같은 거, 치킨 만들려면 치킨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스트럭처. 이런 건 주로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물건 만들려면, 그러니까 치킨 만들려면 치킨 만드는 상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상점 같은 거,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이런 툴, 머신,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통째적으로 이끌어서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킨 만들려면 치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기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빌딩 같은 거, 어떤 상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게 이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캐피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자본을 K라고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 없이 K라고 쓰면 저 K가 의미하는 게 캐피탈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노테이션입니다. 수학적 모형을 저희가 쓰는. 두 번째는 이제 레이버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기 뭐 치킨 만들려면 치킨 기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조만간에 물론 기계만으로 로봇가 만들어지면 될 수 있는데 그 지금 사람이 필요하죠. 기계 뭐 치킨 뭐 이렇게 드러냈다 하고 뭐 후라이했다가 뭐 포장했다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레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하고 레이버가 필요하고 캐피탈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는 이외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인풋들 또 다른 인풋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머티리얼이죠. 재료.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로서 뭐가 있다? 자본, 그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생산 함수입니다. 생산 함수라는 거는 y는 아웃풋인데 요 생산 요소는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산 요소가 우리가 뭐 있다고 했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자본, 기계, 캐피탈, 그 다음에 뭐 레이버, 사람, 레이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캐피탈하고 자본을 캐피탈하고 레이버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생산 함수를 통해서 이 생산 함수가 뭐냐면은 일종의 기술이겠죠, 그지? 그래서 뚝딱뚝딱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치킨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생산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모형에서 이 y는 아웃풋 또는 생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챕터 2에서 배웠던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챕터 2에 확인해 보시면 이 GDP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거시경제 경제 원론에서 배웠던 이 GDP입니다. 그 GDP를 대표하는 게 Y라고. 현실 세계에서 이 GDP를 대표하는 게 Y.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아웃풋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셔널 인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내셔널 인컴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GDP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 뭐 하겠습니까? 결국 팔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건 팔아서 돈 벌면 그게 자기 소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내셔널 인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득이고 이 나라에는 물건이 딱 Y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 팔면은 그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건 팔면 다 Y를 파는 거니까 결국은 그 Y에 대한 어떤 Y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자기 소득이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득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내셔널 인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생산 함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캐피탈과 레이버를 생산 요소, 인풋으로 사용해서 그치? 여기서 보시면 K 유닛의 캐피탈과 L 유닛의 레이버를 사용해서 뭘 만든다니까 그 나라 이카노미가 만들어내는 그런 얼마만큼 아웃풋을 만들어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생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함수는 아웃풋 Y와 캐피탈 레이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생산 함수입니다.